자, 이제 계속 활용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약간의 미분의 활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이제 미분을 수학적인 관점에서 그냥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물리학적에서 보면 맨 그대로 그냥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응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예, 똑같은 겁니다. 이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위치예요, 위치. 얘는 이제 위치입니다. 그죠? 이게 시간이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 근데 속도는 뭐죠? 속도는 기본적으로 그죠? 거리를 이렇게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거리를. 그래서 이 순간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똑같습니다. x를 적당히 떨어진 x를 잡아놓고 이 사이에 이렇게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평균 속도. 평균 속도가 뭡니까? 맨 이거죠. 거리 나누기 시간. 그죠? 이게 이제 거리고 이게 시간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점에서의 속도다. 순간 속도다. 그러면 이 x를 그죠? 이렇게 a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미분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미분 도함수 정의에서 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식, 이 거리식 있죠. 그죠? 거리식. 또 이제 위치식. 위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식을 미분을 하면 뭐가 된다? 이제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위치 미분하면 속도 된다.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 된다? 가속도 되는 겁니다. 개념상 이런 겁니다. 그죠? 순간 속도가 이제 가속도예요. 순간 속도가 아니고 속도 사이에 그죠? 가속도. 맹 요거 똑같이 되는 겁니다. 요 속도식이 되고 요게 순간 가속도를 알고 싶으면 이 속도식을 이렇게 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치 미분하면 속도고 그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응용이 좀 있어요. 뭐 얘는 이제 거리에 따른 그죠? 순간 그 위치 변화량, 순간 속도 이런 거 찾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dt분의 ds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이제 v인 거죠. 그 다음에 dt분의 dv는 이거 이제 가속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했다.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의미상으로 이런 겁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그렇게 짧게 변한 속도의 변화량, 그게 이제 가속도고, 아주 짧은 순간에 그때 위치의 변화량, 그게 이제 속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d가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아주 짧은 순간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델타가 있는데 뭐 델타 t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델타가 0으로 가는 겁니다. 0으로. 그때를 우리가 이제 dt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앞에서도 살짝 얘기는 했습니다. 이 기호에 대해서. 그래서 요 d는 아주 짧은 순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이제 그 찰나, 그 순간에서의 그때의 뭐 이제 위치, s 쓰니까 꼭 넓이 같네요, 그죠? 이런 건 보통 s로 하기보다는 이제 뭐 l 길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쓰는 거고. 자, 이게 꼭 속도에서만 쓰이진 않고 아주 다양하게 쓰여요. 아주 다양하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볼게요. 뭐 dt분의 dl, 요거는 이제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량. S 같으면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량,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량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양하게도 쓸 수 있어요. 뭐 원이 넓어진다 그러면 반지름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넓이의 변화량. 원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아무거나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미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거죠.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반지름의 기준으로 이렇게 미분을 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얘는 이제 dt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든 거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 기준을 잡고 넓이의 변화량을 잡는 거고, 그러니까 꼭 시간이 아니라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원하는 대로 두면 됩니다.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이런 거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조금씩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위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네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위치가 x 방향만 요래 되어 있는 겁니다. x 방향. 이제 3차식이니까 뭐 대충 생각해 보면 이런 볼 수도 있어요. x축으로 물체가 움직이는데 3차니까 3차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물체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운동을 하는구나. 대충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그러면 t3에서의 즉 3초였을 때 이거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속도는 요거 미분하면 되니까요. 그죠? x 프라임은 3t 제곱 마이너스 6t. 가속도는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그럼 이게 이제 속도인데 이거 속도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한다 이래서 두 번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이게 이제 두 번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미분하고 얘를 이제 또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속도가 되고 얘는 이제 가속도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6t 빼기 6 이래 됩니다. 그럼 3일 때니까 그대로 3 넣으면 돼요. 3 넣으면 27, 18, 9 되고요. 3 넣으면 18, 6, 12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3초일 때 속도는 9고, 그죠? 이게 3초일 때입니다. 그죠? 3초일 때 가속도는 10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부분 찾으라는 거죠. 이 부분. 운동 방향 바뀌는 부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가고. 자, 이 부분은 간단해요. 속도가 0 되는 부분 찾으면 돼요. 이제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즉, 이 값이 0 되는 값 찾으면 되는 거죠. 속도. 그래서 이제 3t에 t 빼기 2. 그럼 t가 0이거나 2. 0은 뭐 출발점이니까 이제 의미 없고요. 그죠? 2초 후에 속도가 바뀐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두 개인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음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기 되는 거는 음수일 때 되는 거죠. 음수일 때. 그러니까 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하나구나. 요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 그러면 이제 t가 2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니까 그럼 2 집어넣으면 되죠. 위치 찾으려면 8. 얘는 마이너스 12. 그럼 출발해서 뒤로 갔을 때네요. 그죠? 오히려 뒤로 마이너스 4 갔을 때 그때 이제 운동 방향을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에서 25m 위치에서 20m의 속도로 돌을 던졌다. 자, 얘는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지상에서 여기 이제 대략 25m 높이에서, 그죠? 여기서 이제 공을 이렇게 샥 던진 거예요, 돌을. 근데 얘의 속도는 얼마다? 20m다. 자, 그러면 t초 후의 높이는 자, 이거 알죠? 우리 공 던지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잡아당기는 거, 그죠? 중력에 의해서 계속 이게 완전 이제 물리 문제인데 이제 얘 돌은 일단은 이겁니다. 25에서 출발해서, 그죠? 일단은, 그죠? 20m로 던지니까 20t죠. 속도 곱하기 시간. 얘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문제는 지구가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죠? 지구가.
중력 가속도 얼마입니까? 9.8입니다. 그죠? 알고 있죠? 근데 이걸 대략 이제 10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가 있을 때, 자, 공은 20m 딱 던지고 난 순간부터는 이제는 가속도가 없어요. 힘을 또 못 받죠. 그냥 그대로 가는 건데, 가속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위치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AT 제곱이죠. 가속도 없을 때는 그냥 VT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당기는 거니까, 그죠?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A가 이제 9.8로 들어가는 겁니다. 10. 그러니까 이제 여기 10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 제곱. 그러면 얘는 위에 있는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주어진 식이 그대로 쓰이는 식입니다. 이게. 예. 간단히 물리에서 그 속도 가속도일 때 흔히 쓰이는 식이에요. 이게. 실제 이대로 계산하면 돼요. 요식 맞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공을 얼마의 속도로, 얼마의 힘으로 던져내느냐, 그 속도만 나오면 이제 그거를 집어넣으면 실제 공이 몇 초 후에 떨어지는지 우리가 요식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물리에서 좀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냥 한번 설명을 했고, 설명은 한 거고, 자, 그냥 이 주어졌으니까, 그죠? 이 주어진 식 설명한 것 뿐이고, 그러니까 주어진 거 그냥 쓰면 됩니다. 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식이 왜 나왔는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이 물리를 배운다면 다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놓고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분해야 됩니다. 미분을 하면, 자, 마이너스 10t, 그죠?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 자, 이게 속도고,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0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3초 후니까 3 집어넣으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죠? 얘는 뭐 계속 똑같잖아요, 그죠?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인 겁니다. 자, 그래서 3초 후에 돌의 속도는 마이너스 10이고 가속도는 역시 마이너스 10인 거죠. 이게 공이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러니까 이제 공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0 되는 점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미분해서 0 되는 점은 얘가 이제 미분이니까, 그죠? 이거 0 되는 점은 당연히 2죠, 그죠? 그래서 2초 후에 여기서 이제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근데 얘는 지금 2차식이니까, 그죠? 굳이 미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분할 필요는 2차식이니까. 왜냐하면 2차식 이거 우리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요. 이 그래프 그리면 마이너스 5에, 그죠? t제곱 20이니까 마이너스 4t. 그러면 여기 플러스 4 되고, 플러스 25 마이너스 20이니까 20 해서, 그죠?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5. 그래서 여기가 2,45라는 게 실제 2차 함수에서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이제 예로 이렇게 든 거고, 2차식인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 미분 안 해도 되잖아요. 2차는 우리가 그릴 줄 아니까. 미분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우리가 못 그리는 3차 이상 좀 복잡한 그래프 그릴 때 미분 쓰는 거고, 2차일 때는 굳이 이렇게 미분 안 해도 충분히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식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미분을 응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돌의 최고 높이는, 그죠? 나왔네요. 45.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는, 떨어지는 순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이가 0 될 때입니다. 높이가 0 될 때. 이때가 몇 초 때냐? 그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주어진 식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 이게 이제 위치식이니까 이게 이제 0 되는 점을 찾는 거죠. 그 위치가 0 되는 점 여기. 그럼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
그럼 5, 1.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1, 5입니다. 그죠? 굳이 따지자면 이제 이쪽이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의미는 없죠. 현실에서는. 여기가 5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던진 후에 5초 후에 땅에 떨어진다. 그럼 그때 속도는 여기 넣으면 됩니다. 그죠?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 그죠? 이때 속도는 마이너스 30이다. 요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35번. 원점을 출발하여 요렇게 움직인대요. 요렇게 움직인대요. 근데 여기 요런 거 잘 보세요. 요런 데서 잘 쏘는데, 자, 여기 이제 속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위치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니까 요런 거는 여기가 뭔지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속도가, 자, 여기 있으면 플러스,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여기 있으면 플러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t가 3일 때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쵸? 속도가 플러스고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이 점에서는 그죠? 0이 됩니다. 그죠?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다가 그게 이제 이게 위치로 보면 이런 거죠. 얘는 여기까지는 얘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했다면 나는 이렇게 나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갔다가 이때는 마이너스니까 되돌아오는 거죠. 되돌아오다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가는 거죠. 이제 내 위치가 여기라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요 사이에서는 되돌아오다가 요 사이에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다시 멀어져 가는 거죠. 요건 이제 위치죠, 위치. 일종의 이제 원 fx, 얘는 미분한 f'x.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t는 3일 때 운동 방향 바꾼다. 속도가 0 되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그죠? t는 2일 때 2초니까 여기죠.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이건 양의 방향입니다. 저쪽으로 멀어져 가는 걸 양의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t는 5일 때 가속도는 0이다. 이게 속도가 0이지 가속도가 0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속도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음수에서 양수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바뀌는 순간에 0인 거지. 그러니까 뒤로 가던 게 이제 앞으로 바뀌면서 뭔가 힘을 계속 받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0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가속도가 0인 부분은 여기에요. 한 번 더 미분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가속도가 0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되고, 그죠? 이 가속도가 0 되는 부분은 딱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아닙니다. 요건 속도가 0 되는 거지. 가속도는 여기입니다. 가속도 0 되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이제 속도 가속도도 아니고 조금 또 다른 응용이에요. 이제 길이 뭐 이런 거 좀 다른 거. 자, 한번 봅시다. 키가 1m 65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이렇게 이제 3m가 있네요. 여기 반짝반짝 하는 가로등이 요게 3m랍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좀 그림이 그렇더라도 이해하세요. 자, 있는데 얘는 이제 1.65m입니다. 1.65. 얘는 사람은, 자, 그럼 이 사람이 요렇게 걸어 나가면, 그죠? 요렇게 걸어 나가면 그림을 좀 더 이쁘게 그리면 좋은데 걸어 나가면 이 가로등에 의해서 요렇게 사람이 요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사람의 그림자가. 그죠? 그러니까 더 걸어 나가면 더 멀리 생기겠죠, 그림자도. 자, 이제 요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요런 상황을. 이때 얘가 90m의 속도로 걸어갈 때 매분, 그러니까 얘는 사람은 걷는 속도가 90m랍니다. 분당. 요 속도로 걸어가는 거죠. 요 속도로 걸어갈 때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요 끝의 속도를 구하래요. 요 끝의 속도. 자, 이거는 이게 지금 속도니까, 그죠?
이 그림자는 이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움직이는 속도는. 여기서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보세요. 여기 있을 때는 어디겠습니까? 이제 바로 밑에 있다면 그림자 끝도 여기겠죠. 그죠? 그럼 사람이 움직이면 그림자가 끝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의 속도는 만약에 사람의 속도가 90이라면 자, 요 거리가 만약에 90이라면 이 그림자의 속도는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자 끝의 속도는. 알겠습니까? 이제 사람의 속도가 이거고 이게 속도로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걸 미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비례식이라 생각하는 게 편해요. 이제 이렇게 놨을 때 아이고 이제 그림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많이 길어졌죠. 그죠? 요렇게. 그럼 봅시다. 이게 3이고 맹 여기도 이제 사람 키는 이제 1.65일 겁니다. 그러면 3대 1.65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봅시다. 1.65 대 3이라. 이제 숫자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볼게요. 이제 300, 165. 이게 몇 대 몇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300 대 165 그러면 봅시다. 5 하면 5, 35, 5, 35. 얘는 60. 봅시다. 3 하면 20 대 11. 아, 20 대 11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겁니다. 이게 간단해 보면 이게 밑에 하나 더 그릴게요. 복잡하니까. 사람 요렇게 봤을 때 얘가 지금 20대 11인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20대 아니다. 요것도 20대 11 되겠죠? 이게 삼각형 B에 의해서.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얘가 90이래요. 얘의 속력이, 요까지 속력이. 사람이 요만치 움직였을 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11대 20 같으면 요 부분은 당연히 9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가 90이 됐으니까 11은 110이 되겠죠? 그럼 합치면 얼마입니까? 200이죠, 200. 그러니까 뭐 10배 했으니까 얘가 이거 10배 해서 200이다. 이래 봐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얘가 속력이니까 얘도 속력이에요. 똑같이. 그죠? 속력 기준으로 봤잖아요. 90. 얘가 90이면 얘는 110의 속력인 거고, 그죠? 이만치 움직인 거는. 그럼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200의 속력인 거죠. 200.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자 끝의 속도는 200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꼭 어떻게 보면 미분이라기보다는 이미 다 주어진 거를 그냥 비례식으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200이고. 자,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그림자 길이는 요겁니다. 요겁니다. 그림자 길이는 딱 요거죠. 그림자 길이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길이의 변화율은 얼마냐? 요게 이제 얼마입니까? 90이잖아요. 요건 얼마겠습니까? 그럼 110이죠, 그냥. 길이의 변화율이 바로 속도란 겁니다. 속도. 알겠죠? 길이가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어느 정도 그거 요만치 움직였을 때. 그죠? 얘는 분당 90 변하면 얘는 분당 110씩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 길이는 분당 110m씩 변합니다. 이제 요걸 묻는 거예요. 요게 그냥. 그래서 요거 110 그대로 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요렇게 풀면 돼요. 자, 볼게요.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인다. 그죠? 이렇게 딱 던지면 이렇게 물결이 쫙 퍼져 나가잖아요.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 길이는 매초 20cm씩 늘어난다. 아, 그러니까 원이 커질 때 20cm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원이 매초. 그럼 3초 후에 가장 바깥쪽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넓이의 변화율. 자, 이거는 몇 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넓이를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넓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럼 얘는 이제 dt분의 ds가 되는 거고, 이 뜻이 이겁니다.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3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 구하라 그러면, 아, 이거 구하는 거구나. 즉, 이거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겁니다. 넓이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t로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넓이식을 뭐로 만들어야 되느냐? 당연히 t로 만들어야죠. t로. 왜냐? 우리가 t로 미분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넓이식은 원넓이잖아요. 그죠? 그 원넓이 파이r 제곱인데 여기서 파이는 그대로고 r이 어떻게 됩니까? 초당 20cm씩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r은 예를 들어서 20t가 되는 거예요. 20t.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당 20, 2초 되면 40. 그래서 여기서 r 대신에 20을 넣으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400 먼저 적을까요? 20 제곱하면 400이니까 400 파이 t 제곱. 자, 이겁니다. 이거. 그럼 얘를 이제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 그죠? 뭐 dt분의 ds 하면 이게 t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800 파이 t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그러면 3초니까 3 넣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2400 파이. 그리고 이게 지금 센치죠, 그죠? 센치니까 이게 t 여기도 이제 센티미터 이제 제곱 요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t로 요렇게 되겠네요. 이제 굳이 생각하자면 이렇게 해서 t는 이제 초로 바뀌었네요. 시간을 그냥 t로 썼는데 이제 뭐 초니까 이제 초로 바꾸면 되겠죠. 몇 초 후에니까. 그래서 2400 파이 요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요령을 알겠습니까? 요령을. 그러니까 시간이나 거리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쉽게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뭐 가속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더 특이한 형태의 미분들은 당황을 해요. 어떻게 식을 만들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걸 구하면 되는가. 자,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 그러면 우리는 dt분의 ds를 구하면 되는 거구나. dt분의 ds. 그럼 넓이식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그죠? 넓이식을 만드는데 뭘로 만든다? t로 미분할 거니까 t로 관련된 식으로 만든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좀 더 배우게 되면 굳이 t로 안 하고 중간에, 그죠? 뭐 섞어서 뭐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긴 있는데, 일단은 기준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반지름 길이가 2cm랍니다. 일단 2cm가 있어요. 0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2cm가 있고 이제 초기 값이 있는 거네요. 자,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 길이가 매초 1cm씩 커진다고 한다. 이제 공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때 반지름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봅시다. 건널비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건널비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언제? 반지름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널비의 변화율을 반지름에, 그죠? dr분의 d.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dr분의 d 뭡니까? 부피의 변화율을 v. 이렇게. 그러면 이 S라는 이게 넓이식을 만들고, 그죠? 그걸 뭘로 만든다? 반지름으로 만들면 돼요. 부피도 반지름으로 만들면 됩니다. 알겠죠? 해볼게요. 그러면 구의 건널비는 알죠? 구의 한번 쓸까요? 구의 건널비는 4파이r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r 세제곱입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 아니면 이게
살짝 얘기하면 부피 미분하면 건널비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적분도 배우고 미분도 배우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되는데 이걸 이래 이해도 돼요. 자, 이거 미분하면요. 그죠? 4파이R 제곱 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널비 적분하면 부피 나와요. 자, 이거 이제 적분도 배우고 하면 좋은데 하여튼 이 관계가 이런 관계가 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미분하고 적분하고 배우게 되면 이런 것도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훨씬 더 자유롭게 쓸 거 될 건데 일단은 공식은 이래 되는데 부피식 미분하면 건널비 되는구나. 예, 그렇게 되면 하나만 알아도 이제 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한 거니까. 자, 그럼 이제 건널비 해봅시다. 건널비 4 그죠? 파이 R인데 잘 보세요. 원래 2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하면 이제 조금 더 정리할게요. 그럼 4 파이에 R 제곱. 그 다음에 4R이니까 16 파이에 R. 그 다음에 4 16 파이. 예. 요렇게 될 겁니다. 그죠? 요게 지금 건널비식이에요. 요게 S. 요게 S입니다. S. 자, 이걸 이제 반지름에 대해서 R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미분을 하면 지금부터 이제 DR분의 DS가 되는 겁니다. 얘는 S고요. 지금은 이건 S입니다. 그럼 미분을 하면 얘는 8 파이 R 16 파이 되죠. 자, 그럼 이게 반지름이 6cm 됐을 때거든요. 그러면 원래 2니까 실제로는 6cm 되는 건 R이 4만 더 넣어주면 돼요. 알겠죠? 얘는 초기 값이 있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R에 4를 집어넣으면 돼요. 4를 집어넣으면 32파이 플러스 16파이 어떻게 됩니까? 48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반지름 6 있을 때 풍선의 건널비의 변화율이에요. 48파이.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뭐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센티미터 제곱. 반지름이 이 반지름 쓰긴 좀 애매하죠, 그죠? 반지름이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반지름 요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책뿌리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하고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부피식은 3분의 4 파이에 요것도 이제 R이 2 플러스 R이죠. 2 플러스 R의 세제곱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R 세제곱 3 그러니까 6 R 제곱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3 12R 그 다음에 8 요렇게 되죠. 뭐가? 요 세제곱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하죠. 뭐 이 상태에서 이제 3분의 4파이에 R 세제곱 6R 제곱 12R 플러스 8. 자, 이게 이제 V입니다. 그죠? V입니다. 이거는 이제 DR분의 DV로 이제 R로 미분을 합니다. 그럼 이제 3분의 4파이는 그냥 놔두고 3R 제곱 12R 12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R이 6일 때인데 처음이 2니까 실제로 이 R은 4만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4만. 그죠? 요렇게 된 거니까 4 더하면 16이니까 이제 48. 4 더하면 얘도 48. 12. 그럼 이게 이제 60되고 108이네요. 이게 108이고 3으로 나누면 3, 3은 9, 3, 68 되고요. 그럼 4 곱하면 4, 32, 144파이. 자, 144파이 이래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되죠? 자, 근데 책뿌리를 살짝 설명할게요. 여기서는 근데 책에서는 이거를 T로 표현했어요. T로. 그러니까 몇 초 1cm씩 늘으니까 몇 초 1cm씩 늘으니까 6cm가 될 때는 T가 4초일 때죠. 4초.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본인은 R로 그냥 썼고요.
요 풀이에서는 요거를 t로 바꿨어요. t로 바꾸니까 이제 조금은 달라지죠. 달라질 건 근데 없네요. 이게 매 초당 1cm니까 그죠? 이게 지금 얘도 초당 2니까 이제 그냥 2 쏘고 t 하니까 달라지는 건데, 만약에 이게 초당 2cm다 뭐 이런 식으로 달라졌으면 이 식이 달라졌을 거예요. 달라지는데 어차피 들어가는 건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R로 표현했고요. 제가 푼 거는 책에서는 이거를 굳이 이제 T로 바꿔서 했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T로 바꿨으면 6cm가 됐을 때 몇 초가 되느냐, 이제 그걸 계산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을 때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자, 이것만 생각하면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반지름이 변화할 때 건널비는 얼마만큼 변화할까? 자, 이게 푸는 게 맞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 반지름이란 게 시간에 따라서 나름 규칙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지름을 시간으로 바꿔서 이거를 t로 이렇게 해도 여기서는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준 거는, 책하고 다르게 보여준 거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서 풀어도 답은 그대로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은 어떻게 보면 미적분 가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요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소개하고 좀 마칠게요. 요 부분도 이제 공부 자꾸 해보면 나름 되게 재밌습니다. 예.